네, 보통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원수에게나 추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악명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사실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조합으로부터의 탈퇴 영상 하나와 주택법상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한 탈퇴 영상 하나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 세 번째 탈퇴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원수에게나 추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악명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사실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문제가 맞고요. 최근에 서울 동작구에서는 준공까지 성공한 지역주택조합이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상도동 더샵 그리고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도 지역주택조합으로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신대방동 보람의 자이도 입주를 시작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탈퇴 사례는 일부 지주택 사업장의 문제인데, 하지만 일부 이런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싼값에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는 말로 무작정 조합원을 유치시킨 다음에 기약 없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오늘은 사업부지 확보 비율을 속이고 또 동호수 선착순 모집이라는 허위 광고를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탈퇴 소송을 통해 전부 승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은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홍보관 혹시 직접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갔죠. 네, 홍보관을 가보면 변호사인 저희들조차 압도될 만큼 굉장히 좋은 모델하우스와 굉장히 좋은 사업 계획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가보면 널찍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델하우스를 잘 꾸며놓고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데요. 보통 조합이나 업무 대행사가 분양 대행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부수해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합원을 한 명 한 명 모집할 때마다 지급받는 수수료 단가가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조합원을 조금 과장해서 광고해서 홍보해서 설득해서 계약을 체결케 하는 모습이 발생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한 땅 작업을 가지고 이미 토지 확보가 거의 끝났다라고 말을 하거나 혹은 단순 토지 사용 승낙서만 진구한 것을 두고 이미 매매 계약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기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입하셔야 로얄층 선착순 배정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각 구청이나 시청 등 지자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에 신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은 아직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니 신중히 검토하여 계약하는 게 좋겠다는 플랜카드가 도로 곳곳에 붙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공정위도 사실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가입을 유치시키는 그러한 행위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혹은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에 관해서 시정 조치를 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비슷한 케이스였습니다. 일산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이었는데요. 사업부지 확보 비율을 부풀려서 광고하였고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 방식에 의한 사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치 로얄층 동호수를 지정해서 분양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해서 조합원 모집을 하고 가입 계약서에 사람들을 가입하게 했죠. 네, 그러니까 아예 지주택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곳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판을 펼쳐놓고 우리 조합원들 모집해서 그 계약금이나 이런 돈을 받은 상황인데, 지금 탈퇴 소송하다 보면은 간혹 조합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과장된 얘기를 해서 조합원님들 모집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사실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기망을 한 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한 대법원 판결도 있긴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토지 확보의 구체적 비율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였나요? 네, 재판부는 사업 부지의 확보 현황, 사업의 진행 정도, 조합, 즉 추진위원회의 사업 수행 능력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판시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예. 저희가 주장한 것처럼 조합이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거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조합은 원고에게 납입한 분담금 전액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판결이 좋게 잘 나왔는데 네. 한편으로는 조합은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동호수 로얄층 지정은 해드리지만 이거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는 작은 문구를 늘 두고 있는데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동호수 지정 부분은 속인 거 아니다 라는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 가입 계약서에 수기로, 그러니까 즉 펜으로 동호수를 적혀 있었던 점, 그리고 계약서 작성일보다 며칠에 앞서 가계약금 형식의 신청금을 입금한 점, 또 계약서에 쓰여 있는 변경 가능성이라는 것은 입주 절차에 대한 것이지 동호수가 임의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주장했고 법원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전부 인용해 주었습니다. 네, 한편으로 조합에서는 그 당시의 일, 즉 조합원 가입 당시의 일은 조합이 개입한 것이 아니고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가 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은 책임질 수 없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혀 틀린 주장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조합 가입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조합 가입 계약에 관하여 조합은 구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아주 작은 문구가 있어가지고 그 점을 파고들었고 법적으로 계약 인수의 법리상 조합에게 추진위원회 사이에 생긴 사유를 들어 조합에게도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조합원 동호수 선착순 지정 광고 그리고 사업부지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행위를 사유로 탈퇴 소송을 제기해서 전부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승소 판결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